전업주부도 이제 재산 분할 잘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전업주부분들은 이혼할 때 이제 재산 거의 못 받는다더라 이런 분들 있고, 아니야 무조건 반은 받는다던데,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중에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전업주부로 생활해 와서 그러면 이혼할 때 빈털터리로 나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혼을 망설이시는 주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편은 기댈 곳 없는 아내 사정을 잘 알고, 네가 돈 벌어서 산 거는 집안에 냄비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서 몸만 나가라 라고 했다고 해요. 이 전업주부, 남편 말대로 냄비 하나 아내의 돈으로 산 거 없는데, 그렇다면 아내가 가정에 대한 헌신을 한 게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침마다 남편의 출근,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해주고, 또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아이들 방과 후 교육, 명절 차례, 가정 대소사 준비 등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현재 어떠한 형태로도 남아있지 않은 무형의 것들을 해온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전업주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과 가사에 전념을 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 지났다면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 활동도 명백히 혼인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 전업주부고 이 요건들 갖추고 있으니까 재산분할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대5의 비율로 인정을 받는다던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업주부도 이제 재산분할 잘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재테크 또는 시댁가족을 봉양했다, 또는 아이들 양육 전담했다, 이러한 헌신한 점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명백히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걸 뒤늦게 증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누구도 내가 몇 년 후에 이혼을 할 거니까 미리 증거 수집해 놔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법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직접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업주부가 재산 형성과 유지, 증식에 협력한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사례에서는 아내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또 장 봐서 남편 점심 도시락까지 싸주고 이랬던 모습을 이제 찍어둔 음식 사진, 이런 것들을 모았고요. 또 시장 결제한 기록들, 이런 것도 증빙 자료로 제출한 점이 있어요. 또 자기가 육아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매번 학부모 이제 참관 수업에 참석하거나 자녀 숙제 봐주고 이런 것들도 모아서 육아 노동의 증거로 수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전업주부분들은 그동안 가사,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분할 대상이 될 부부 재산의 위치나 규모, 또 남편 재산의 규모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당장 이 부분을 모르더라도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러한 재산 내역들에 대한 조회는 잘 되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주부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경제력이 없으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답변은 돈 못 벌어도 아이는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 친권 양육권자 판단 기준을 돈을 버냐 못 버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고 하다면 가정주부라도 무직이어도 계속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육비 분담은 어떨까요? 전업주부가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정한 최저 양육비 표에 따른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무소득 전업주부의 분담 비율을 약 30% 내외로 정하는 추세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을 통해서 인생의 보호가 필요한 중년의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는 전업주부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전업주부도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가사, 양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2사람 이상의 몫을 잘 해오신 거고요. 그 어려운 전업주부도 해내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견디고 해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이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것은 연락해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